자, 이제 적당한 연습이 됐다고 치고,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배각 공식, 삼배각 공식은 그냥 안 한다고 치고, 반각 공식, 그리고 삼각함수의 합성까지만 하고, 도함수는 나중에 합시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예요. 또 사인 베타예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가고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울 때는 나 유치 찬란하게 외우는 걸 권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유치 찬란하게 외우면 나중에 유치 찬란하게 기억이 나요. 막 손이 오글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끝까지 오래 가는 거예요. 사인은 싸코코싸, 코사인은 코코마싸싸, 탄젠트는 일반탄탄탄불탄이라고 외웁니다. 그냥 싸코코싸, 코마싸싸, 일반탄탄, 탄불탄이라고 그냥 외워요. 여기 있니? 이거 그냥 외우라 그러면 물론 외우겠지만 한 번쯤은 딱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 필요한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식에서 배각 공식 나오고요. 그 식에서 반각 공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나중에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도 조금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10만 개. 갔다 와. 자, 볼게요. 우리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원이 있는데 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얘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얘의 좌표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맞죠? R이라고 치고요. R 쓸 필요도 없죠. 1 그쵸? 됐어요? 그럼 얘의 좌표가 얼마냐면 얘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고요. 얘의 좌표가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거든? 그치? 맞죠? 항상 x좌표는 코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죠? 얘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얘가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AB의 제곱은 뭐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 뭐시기 코사인 뭐시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B의 제곱은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 마이너스 2 5B의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라고. 얘가 얼마고? 1이고 얘도 1입니다. 다 1이고 그쵸? 그래서 AB의 제곱은 2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치? 그런데 AB의 길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냥 정과 점선의 거리를 그냥 뭘로 구해요, 원래? 똥! 뭘로 구해? 네, 피. 어떡하지? 자, 얘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요, 루트에 제곱이 있거든, 필요 없고.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딴 식으로 쓸까? 이렇게 된 거야. 얘 전기라면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2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의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랑 묶으면 얼마고? 1이고 얘랑 묶어도 1이고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뭐가? 얘가. 그래서 얘가 1이고 2 다 약분치면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다 날리면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삼각형체의 왕은 뭐라고? 코사인이라고. 그래서 코사인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제 구했으면 나머지 다 구했습니다. 뭐부터 구했냐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사인 알파라고 그랬어요. 그쵸?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습니다.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알파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의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쵸?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코사인 알파랑 같고요.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입니다. 그쵸?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됐어요? 이게 코사인 법칙 증명이고요.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식 자체가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베스타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빡치네. 그럼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시면 이게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 다음은 사인의 덧셈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식 대신에 다 어떻게 알파 대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다 때려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얘를 예쁘게 바꾸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야, 탄젠트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구나 이제. 했니?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삼각함수 증명이고요. 이 덧셈 정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따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사인은 사코코사입니다. 복부 동순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같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같이 마이너스. 코사인은 코코마 사사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요. 탄젠트 1마탄탄탄 풀탄입니다. 부호 바뀌면 부호가 다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1풀탄탄 탄마탄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외우시고 부호로 바꿔주세요.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대각 공식 원래는 이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배각 공식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3배각 공식이 날아갔어요. 배각 공식, 2배각 공식입니다. 바로 이게 배각 공식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2배각 사인의 2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 지금, 그치? 맞죠? 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는 여기 베타 대신 알파를 집어넣는 거거든? 사, 사. 그래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요. 됐죠? 2배각 공식입니다. 3배각 공식은 좀 더 거지 같습니다. 원래 4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4제곱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는 거지 같은 식이 있는데,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조금 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묶어서 하는 식이 니네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잖아.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치? 얘를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1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를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이 코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어떤 알파의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탄젠트는요,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알파야. 그럼 얘는 1마 둘, 이렇게 되고요. 1 탄젠트 제곱 알파에 2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냥 저기다가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은 겁니다. 오케이? 반각. 반각은 얘를 쓰거든요. 잘 봐. 저 식이 이거입니다. 이거. 1-2 사인 제곱의 알파가 코사인의 2알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 사인 제곱의 알파는 1 코사인 2알파고요. 사인 제곱의 알파는 2분의 1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합니다. 반각. 그러면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2분의 1 코사인 알파예요. 오케이? 그럼 이 식 말고 이 식도 있잖아. 이 식으로 갖고 대입을 하면 코사인 2 제곱의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왜 탄젠트는 없는데, 탄젠트는 이 그지 같은 식인데 어떻게 하죠? 네, 탄젠트는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냥 뭐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계산합니다.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그냥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니? 이게 반각입니다. 됐어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합성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합성.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자, 합성. 기본적으로 식 하나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코사인이나 사인을 다른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해갖고 코사인과 사인 둘 중에 하나만 식이 나오게 바꾼 다음에 그 식을 치환해서 풀죠. 그쵸? 삼각 방정식 이런 데서 그렇게 했지, 그치? 맞죠?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식에 나와 있는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거나 혹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둘 다 안 될 경우, 즉 사인과 코사인이 반드시 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계산을 못합니다. 너만 못하냐고요? 네, 너만 못해요. 컴퓨터는 해요. 컴퓨터 신이니까 천재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서 이 식에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식을
사인 혹은 코사인 하나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사인 제곱이나 혹은 코사인 제곱이 나와 있으면 걔를 1 사인 제곱이나 1 코사인 제곱을 해갖고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식이 있으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요, 사인 혹은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합쳐갖고 하나의 사인 혹은 하나의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의 코사인 세타. 단 이 각은 맞아야 돼요. 이 각은 맞아야 됩니다. 이 각이 이 각이 다르면 먼저 이 각 맞춰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알겠니? 잘 지지고 꽂아서 맞춰줘야 합성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합한 루트로 묶어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의 코사인 세타가 돼. 맞지? 그러면 얘가 뭔지를 보자 이거죠. 이제 얘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어떤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로 합쳐주고 싶은 얘기인데, 얘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식이 있다면 이게 잘 보세요. 얘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맞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이 점의 좌표가 a, b가 되는 건데, 루트 뭐시기 분의 a, 세타로 보면 안 돼. 알파라고 오면 얘는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구나.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얘는 똑같이 뭐라고 놓을 수 있다? 사인의 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는 조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이 알파 값을 내가 몰라요. 근데 이 알파 값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정하냐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의 a제곱분의 b제곱의 a고, 사인 알파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라고 그냥 써줍니다. 알파랑 베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아냐고요? 숫자가 들어가도 당연히 모르지. 특수각이면 알 수 있겠지. 그치? 특수각이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르는 각이라고요. 얘가 3분의 1이라고 주면 너는 알파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치? 내가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치고 특수각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아까 삼각함수 합성에서 나왔던 싸가 되는 거라고요. 뭐가 되냐면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지금 뭐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들어간 식을 사인에 관한 식 하나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해 가요? 안 가요? 한 번 더 써줄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 코, 더하기 코, 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면 얘가 B, A가 되거든. 얘가 알파라고 쓰면 이 똑같은 식이 뭐로 바뀌냐면 이 똑같은 식이 뭐로 바뀌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얘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얘가 똑같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a가 코사인이 돼요. 아니 사인이 돼요 지금. 사인의 알파,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고요. 아, 얘도 당연히 모르죠. 사인 알파는 그냥 뭐고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가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되는 그냥 알파라는 식이 있을 거라고. 알파라는 값이 그냥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알파 얼마냐고 모르죠. 알 수도 있고. 당연히 모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싸가 들어갔네요. 그쵸? 그쵸? 얘는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식 자체에 그래서 앞에 지금 삼각함수 덧셈공식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는 나오는 얘기라서 그걸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삼각함수의 합성은 왜 쓰냐면 삼각함수 식 하나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와 있으면 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개수가 쉬워지면 풀 수 있어요. 앞에 개수가 1이라든가 둘 다. 개수가 둘 다 2라든가 막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일반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식에 동시에 나와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사인이 변하면서 코사인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사인을 잘 합쳐서 잘 조작을 해서 코사인을 만들어 주거나 코사인을 잘 조작을 해서 사인으로 바꿔줘서 문자를 식에 사인 혹은 코사인만 갖고 있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건 2차식이 나와 있을 때 얘기잖아. 그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인 제곱을 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거나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거나 해서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만 갖고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변형을 할 수 없는 식의 경우에는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개수 상관없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 요 세타 두 개는 같아야 합성을 합니다. 알겠니? 만약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각이 다르면
얘가 먼저 해주는 거는요. 반각 혹은 대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각을 같은 각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합성이 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합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먼저 뭐부터 해준다고? 각을 맞춰주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줬다는 가정 하에 자 앞에 개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시고 오케이? 씌워주시고 묶어 이렇게 얘로 묶은 다음에 그럼 얘가 분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서요 얘가 쌓코가 있으니까 쌓코 쌓가 되거나 혹은 코 쌓가 되면은 얘를 식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갖고 있는 사인 값 혹은 이런 값을 갖고 있는 코사인 값을 그냥 내 맘대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 값은 나도 몰라 알파는 물론 알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 몰라 만약에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고 줬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줍니다 얘가 특수각이 들어가게 알겠니? 특수각이 들어가게 주고요 이렇게 가서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얘를 사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가정을 한다면 코사인 값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혹 사인 혹은 코사인에 관한 문자 하나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시계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언제 쓰냐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려갖고 기가 막히게 다다다다 더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건 컴퓨터가 하는 일이지 네 손이 기계냐? 그치?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어차피 요놈의 최대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놈부터 플러스 2놈까지가 나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굉장히 작습니다. 알겠니? 물론 나중에 적분할 때도 쓰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문제 풉시다. 내가 할게요 지금. 왜냐면 지금 해놓고 있다가 쉬고 나중에 또 해요. 안 까먹어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자, 1사분면의 값 알파 베타에 대해서 사인 알파가 13분의 5고 사인 베타가 5분의 3일 때 1번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번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3번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달라는 겁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깎고 플러스 코 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요. 13분의 5 5분의 13 코사인 알파 놓고요. 일사분면이라고 했죠? 1사분면이라고 했죠?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코사인 베타는 와 5분의 3? 3대 4 되니까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다 놓고 자 코사인 알파 13분의 12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이 시간이야 5분의 4 사인 베타 5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냥. 계산 이렇게 쓰레기같이 나와버려요. 65분의 20 더하기 36 56 숫자 더러운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싸 이렇게 될 거라고. 그쵸? 집중 이해 갔어? 확실해? 네. 형 정신 만세. 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맞죠? 자 얘는 탄젠트 1만 탄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탄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냥 당연히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냥 12분의 5고요.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냥 4분의 3입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페이지 6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알파입니다.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죠. 그쵸? 그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는 한 각의 기울기에서 한 각에서 한 각을 뺀 거예요. 그쵸? 맞죠? 이 각 어떻게 구하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로 구합니다. 탄젠트 알파 기울기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두 직선의 기울기 좋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2라고. 오케이? 됐어요? 그럼 탄젠트를 줬으니까 나는 그냥 탄젠트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7번 백악공식. 이거 그냥 너희한테 연습을 한번 시킨 겁니다.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2사분면 사인 2알파는 사인 2알파 뭐라고 그랬죠? 외워야 돼. 이거 하나씩 나중에 되면 하나씩 이렇게 변형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 사인 2알파 어떻게 생겼죠?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야. 그죠? 그럼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사인 알파는 와 16 9 7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죠? 백악공식 코사인 2알파는요.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고요.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혹은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2 코사인 제곱 알파의 마이너스 1도 된다고요. 알겠니? 혹은 얘를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의 알파도 가능하다고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 쓰면서 연습을 해야 돼. 알겠니? 이거 두 개 구하면 한전태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됐어요? 합성 두 문제 하고 싶시다. 자, 1번 2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8 찾아줍시다.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각과 이 각을 같은 각으로 맞춰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맞죠? 그럼 합성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얘를 풀어. 2 사인 세타의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이 3분의 8가 특수각이거든. 그래서 네가 제일 그냥 숫자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 만세! 그렇지, 그러고 있어. 팔꿈치를 떼야 만세지. 그렇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잠을 하면 그지? 코사인 3분의 8 얼마야? 2분의 1. 사인 3분의 8 2분의 4. 그쵸?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랑 합칠 수 있겠네요. 그쵸?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아, 이제 합성이 가능하겠어요. 는 루트에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이거 제곱하면 4분의 3, 1. 그쵸? 루트에 이렇게 해요.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2분의 1 사인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 세타. 자, 내가 얘를 싸라고 하고 싶으면 싸라고 하고 싶으면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둘 다 하면 얘를 사인으로 하고 싶으면 싸로 바꾸고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싸로 하고 싶으면 코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하고 싶으면 얘가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알파 꼴이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 갔니? 그런데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각이라고 해야지. 코사인이 2분의 1,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3분의 8이죠.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루트 4,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값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 사인꼴로 나타내라고 써있네. 아씨, 역시 사람은 문제를 읽어야 돼. 그치? 볼 필요가 없어요. 됐죠? 2번 2루트 2 사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사인의 세타. 바꿉시다. 얘를 풀어. 2루트 2에 사, 코, 사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인가요? 얘도 2분의 루트. 아니? 맞다고 해줘.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2 날아가고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네. 그럼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겠네. 맞죠? 사인을 앞에 돌리면 보기가 편하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는 들어갑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4에 얘가 얼마냐면 루트 8 2루트 2죠. 2루트 2로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사인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코사인이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몇 사분면? 알파는 0부터 2까지 모르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몇 사분면이? 2사분면. 그쵸? 이게 얼마야?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나오는 것이지. 특수방이라고 해요. 네. 맞죠? 얘가 5분의 2루트 2에 사인에 얘를 사인으로 바꾸는 게 계산이 편할 것 같아요. 2분의 3파이가 아니지. 4분의 3파이. 그쵸? 세타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갔니?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천천히. 마지막 9번. 합성과 최대 최소. 합성을 갖고 최대 최소 하는 방법 개쉽습니다. 자, 여기 합시다. y는 루트 3의 사인의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를 묶으면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그냥 1이에요. 난 얘만 묶을 거예요. 얘를 뭐로 묶을 거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얼마야? 4로 묶을 겁니다. 지금 루트 2로 묶을 거예요. 2로 묶은 거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얘를 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으로 바꾸든 이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그치? 얘가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어쨌든 식을 하나로 바꿀 거고 그러면 사인의 값의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 맞지? 그럼 이놈의 값은 최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고요.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1이 더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그냥 범위입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안에 거를. 알겠니? 그냥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극한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